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30년 뒤에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통계는 말합니다. 한국 직장인의 주된 직장 퇴직 연령은 평균 49.4세라고, 즉 많은 직장인이 50살이 되기 전에 첫 직장에서 나옵니다. 그럼 그 시점에 사람들은 얼마의 자산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 자산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두 가지 질문에 정확한 숫자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주제는 대한민국 직장인의 은퇴 시점 평균 자산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와 관련 통계 기준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지금 내가 모으고 있는 자산으로 은퇴 후 몇 년을 버틸 수 있는지 계산이 나옵니다. 먼저 은퇴 직전 직장인의 자산 현황부터 봅니다. 한국 직장인 총자산 평균 약 7억 8,023만 원입니다. 연령대별로 뜯어보면 이렇습니다. 30대 실물자산 평균 4억 3,283만 원, 40대 실물자산 평균 6억 94만 원, 50대 실물자산 평균 7억 5,417만 원, 50대 은퇴 직전에 실물자산이 가장 많습니다. 이 숫자만 보면 은퇴해도 먹고 살 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치명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한국 직장인 금융자산 평균 약 1억 7,312만 원, 총자산 7억 8천만 원 중 금융자산은 1억 7천만 원 정도, 나머지 6억 원 넘는 금액이 부동산에 묶여 있다는 뜻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자산의 약 78%가 부동산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은퇴해도 쓸 수 있는 현금은 1억 7천만 원 뿐이라는 뜻입니다. 집은 팔 수 없고 팔아도 살 곳이 없고 담보 잡혀 있기도 합니다. 여기서 충격적인 계산이 나옵니다. 은퇴 후 부부 월 적정 생활비 336만 원, 연 4,032만 원, 금융자산 1억 7,032만 원을 이 생활비로 나누면 1억 7,012만 원 나누기 4,032만 원, 4.3년, 60세에 은퇴하고 아무 수익 없이 저축만 쓴다면 4년 3개월 만에 통장이 빈다는 계산입니다. 60세 은퇴하면 64세에 돈이 다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한국인 평균 수명이 83.5세라는 걸 감안하면 남은 19년을 살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경제수명이라는 개념이 중요합니다. 경제수명이란 내 자산과 소득으로 생활이 가능한 나이까지를 뜻합니다. 계산 공식은 간단합니다. 경제수명 은퇴 연령, 은퇴 자금, 연간 생활비. 예를 들어 60세 은퇴 자금 3억, 월 생활비 250만 원으로 가정하면 3억 나누기 3천만 원은 10년, 경제수명은 60세 더하기 10년, 70세입니다. 한국인 기대수명 83.5세와 비교하면 13.5년이 모자랍니다. 이 13.5년 동안 소득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국민연금과 주택연금에 의존하거나 계속 일하거나. 이제 현실적인 은퇴 시점 자산을 구체적으로 뜯어봅시다. 평범한 직장인이 60세 은퇴 시점에 보유한 자산 구조입니다. 첫째, 주거 부동산, 아파트 평균 4억에서 6억 원, 전체 자산의 60에서 70%. 둘째, 퇴직금, 평균 1억 5천만 원에서 2억 원. 대기업 20년 이상 근속자는 2억에서 3억 원, 중소기업은 5천만 원에서 1억 원 수준. 셋째, 개인연금과 예적금, 평균 5천만 원에서 1억 원, 연금저축, IRP, 보험, 예적금 합산. 넷째, 자동차와 기타 자산, 평균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총자산 7억에서 9억 원. 그런데 이 중 현금성 자산은 2억에서 3억 원 수준. 이 현금성 자산으로 몇 년을 살 수 있을까요? 월 생활비 336만 원이면 약 5년에서 7년, 월 생활비 240만 원, 최소 생활비이면 약 7년에서 10년. 딱 여기까지입니다. 60세 은퇴하면 70세 전후에 현금이 바닥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국민연금이 시작됩니다. 65세부터 월 평균 67만 원, 부부 합산 약 111만 원, 월 필요 생활비 336만 원에서 국민연금을 빼면 부족분이 월 225만 원. 이 부족분을 어떻게 메울까요? 두 가지뿐입니다. 첫째, 개인연금이나 저축에서 인출. 둘째, 계속 일하기. 대부분의 한국인이 두 번째를 선택합니다. 60대 고용률이 58%로 역대 최대입니다. 60대 10명 중 6명이 여전히 일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희망 월 임금은 200만 원에서 250만 원 수준, 용돈이 아닌 생계형 노동입니다. 노후 준비가 잘 되어 있다고 응답한 비율 전체의 9.6%에 불과합니다. 노후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 51.9%. 절반이 넘는 한국 가구가 노후가 막막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느낌은 통계로도 증명됩니다. 그럼 은퇴 후 실제로 자산이 어떻게 소진되는지 시뮬레이션을 해봅시다. 60세 은퇴, 총자산 7억 원, 이중 집이 5억, 현금이 2억인 직장인을 가정합니다. 매월 지출 300만 원으로 살아간다고 가정합니다. 1년차 현금 잔액 1억 6,400만 원, 2년차 잔액 1억 2,800만 원, 3년차 잔액 6,200만 원, 4년차 잔액 5,600만 원, 5년차 잔액 2,000만 원. 5년 7개월쯤 되면 현금이 바닥납니다. 그때부터 집만 남습니다. 주택연금을 신청하면 월 약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이 평생 지급됩니다. 하지만 이 돈만으로는 월 300만 원 생활비를 맞출 수 없습니다. 결국 생활비를 월 200만 원 이하로 줄이거나 다시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많은 한국 노인이 이 구조 속에 갇혀
70대에도 일을 쉬지 못합니다. 이제 은퇴 시점 자산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 기억해야 할 핵심 원칙 5가지입니다. 첫째, 자산의 현금화 비율을 반드시 높여야 합니다. 집 한 채만 있는 자산 구조로는 은퇴가 불가능합니다. 은퇴 10년 전부터 금융자산 비중을 최소 40%까지 올려야 합니다. 그래야 은퇴 직후 몇 년간 현금으로 쓸 여력이 생깁니다. 둘째, 복리를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연 5% 수익률로 12억 원을 운용하면 월 336만 원씩 인출해도 원금은 오히려 불어납니다. 은퇴 자금의 핵심은 총액이 아니라 운용 수익률입니다. 금융자산을 적절히 분산 투자하는 습관이 은퇴 생활의 길이를 결정합니다. 셋째, 퇴직금은 일시금이 아니라 연금으로 받아야 합니다. 퇴직금을 한 번에 받으면 세금이 크게 부과됩니다. IRP 계좌로 받아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수천만 원 단위의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 하나만 알아도 노후 자금이 1억 이상 더 남을 수 있습니다. 넷째, 제2의 소득을 40대나 50대에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월급 외 수입, 즉 부업, 콘텐츠, 임대, 투자 수익, 은퇴 후에도 계속 들어오는 현금 흐름 하나를 만드는 것이 자산 10억 쌓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효과가 큽니다. 월 100만 원 들어오는 부업은 연 1200만 원의 연금 상품과 같은 효과를 냅니다. 다섯째, 주택연금을 노후 전략의 하나로 포함해야 합니다. 55세 이상 공시가격 12억 이하 주택 소유자는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집을 담보로 평생 월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을 팔지 않고도 현금 흐름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조언입니다. 은퇴 자산 설계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배우자와 함께 은퇴 시나리오를 짜야 합니다. 한 사람이 먼저 은퇴하면 수입이 반으로 줄고 남은 한 사람의 부담이 급격히 커집니다. 부부가 같이 설계해야 은퇴 후 30년이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마지막으로 직장인이 반드시 이해해야 할 숫자가 있습니다. 한국인이 기대 수명까지 산다고 가정할 때 필요한 총 은퇴 자금은 단순 계산으로 약 12억 원입니다. 수익률 5%로 운용하면 약 6억 원이면 됩니다. 하지만 실제 한국 직장인의 은퇴 시점 금융자산 평균은 1억 7천만 원. 이 격차가 바로 한국 노인 빈곤율 39.8%의 원인입니다. 은퇴 자산 준비는 60세가 되어서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40대, 50대에 이미 결정되는 게임입니다. 지금 모으는 방법과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60세 같은 숫자를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본 핵심 숫자를 정리합니다. 한국 직장인 총자산 평균 약 7억 8,023만원, 직장인 금융자산 평균 1억 7,312만원, 자산 중 부동산 비중 약 78%, 30대 실물자산 4억 3,283만원, 40대 6억 594만원, 50대 7억 5,427만원, 부부 월 적정 생활비 336만원, 최소 240만원, 금융자산 1억 7천만원만으로 버틸 수 있는 기간 4.3년, 한국인 기대수명 83채 5세, 노후 필요자금 약 12억 원, 수익률 5% 운용시 약 6억 원, 60대 고용률 58%로 역대 최대. 은퇴 시점 자산이란 결국 두 가지를 합친 겁니다. 쌓아놓은 부동산과 쓸 수 있는 현금. 한국인은 부동산은 있지만 현금이 없는 구조에 묶여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구조를 바꾸는 사람과 그대로 두는 사람의 60대 이후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설명란 링크와 고정 댓글을 확인하십시오.